스타듀밸리는 많이 했으니까 패럴드 어떤데? 나 두두타 1초 먹으니까 진짜 패럴드가 그렇게 땡기더라. 아니야 이거야? 러브샘 하고 패럴드 하라고? 그거는 조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일단 오늘 해볼 게임은 러브샘입니다. 잘 잤다. 사운드를 조금만 올릴까? 뭐야? 안 보여. 어, 감도 개빨라. 어지러. 아 잠시만요. 세팅만 하고 갑시다. 민감도. 좋아요. 어, 일단 불을 다 켜. 오, 뭐야? 아, 좀 바깥에 나가는 느낌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건가 본데?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 느낌? 달리기 안 되고요. 피자 먹다 남은 게 있고요. 오, 달린다. 오, 전자레인지 뭔가 이벤트 있을 예정이고요. 하트가 그려져 있고. 야, 다 열린다. 이야. 이거 밑에 거 잠겼는데? 펜. 나. 앉을 생각 없었어요. 앉을 생각 없었어요. 날 놔줘. 날 놔줘. 그렇지. 일단 집이 어떤 모양인지는 확인해야지. 거울 이벤트 하나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 욕조에서도 이벤트 하나 있겠네요. 문이 안 닫히네 여기선. 여기서도 안 닫히고. 자동문인데? 이걸 누르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비밀 일기. 나아가기 위한 필독서. 이거 개어지러. 잠시만. 이거 뭐야. 시점 개별로야. 어떻게 사람이 디귿자로 책을 읽냐고. 목을 완전히 밑으로 꺾어가지고 지금 읽고 있잖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시점이어야지. 잠시만 어지러워.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다. 난 원래 일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 한 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 몇 년이나 지났는데 결국 걔를 못 잊었으니까. 내 인생 유일한 낙이었던 그 애를. 청승 쩐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만큼 브라이언 콜머랑 가까웠다면 다 이 정도 후유증은 남았을걸? 이 일기장은 끝나버린 우리 관계에 남은 찌꺼기 같은 거라고 해두자. 3년이 지났는데, 아니지, 3년이나 지났는데 내 주변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뭐 나는 엄청 변했지. 뼈만 남았으니까. 브라이언이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우리 B, 그러니까 브라이언은 졸업하자마자 로즌피크 마을을 떠났어. 그리고 꿈꾸던 명문대에 들어가셨지. 나한테 남은 건 B와의 기억뿐이고
그걸로 매일매일을 견뎌야 했어. B도 나와 똑같았을지 궁금해. 응?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머리에 새겨져. 그러니까 B가 아무리 변해도 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걔도 나를 그렇게 알아봐 줄까? B는 좋은 애지만 솔직히 이것저것 잘 기억하는 타입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3년이나 지났잖아.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아닌가? 내가 B를 너무 못 믿어주나?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 그 애가 나를 기억할까? 동그라미를 쳐서 답하시오.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기억하건 못하건 무슨 상관이야. 브라이언이 좋은 얘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걔한테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기를 바랄 뿐이야. 어두웠던 시간까지 전부. 어두웠던 시간까지 있고 스토커인 것 같습니다. 여자 혼자 열애 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견적이 다 나왔지요. 추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 아저씨네 식당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었어. 왜냐면 B가 좋아하는 곳이었거든. 스토킹 일기네요. 로즌피크 같은 동네에 있기엔 아까웠던 걸 딱 2개 고른다면 브라이언하고 조 아저씨 식당일걸. 세계 최고 팬케이크 맛집. 그땐 모든 게 훨씬 단순했어. B가 하이 하면 나도 안녕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같이 있다가 가끔 콜튼 언덕 같은 데 가고.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뭐야, 같이 갔어 언덕을? 걔가 내 목소리를 기억할까? 날 보면 그때처럼 하이 라고 해줄까? 혹시 우리 추억은 벌써 그냥 옛날 일이 되어버렸나? 알알알알알알알알알 비알알알 브르르. 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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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한테 전화 걸 때마다 말을 꺼내고 싶었어. 그런데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는 다르잖아. 그래도 전화기 반대쪽에 있는 그 애의 기척을 느끼는 것도 나는 나름 좋았어. 그러니까 번호 사생이네. 번호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냥 숨결만 듣고도 기뻐하는. 하이. B는 자기한테 한밤중에 전화하는 게 누군지 정말 알고 싶어 했지. 안녕.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 눈만 마주쳐도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맨날 B네 집 창문을 기웃거렸을 거야. 닫아! 잠궈! 어? 글 개 길어. 무서워 벌써. 글이 너무 길어서 무서워. 학교 첫날에 그렇게 입고 왔다고? 진짜 자신감 대박이셈. 내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망한 것 같다. 전학생이 등교 첫날부터 학교 여학년쯤 돼 보이는 애한테 못난이로 찍혀버리다니. 밤새 자신감 갖자 샘. 자신감 하다가 왔는데 그럴 시간에 옷이나 잘 고를 걸 그랬나 보다. 나도 너무 애써서 어우러질 생각은 없긴 한데 얘네들은 나를 꼭 모르는 아저씨가 준 사탕처럼 취급한다. 내가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분명 뭔가 구린 점이 있을 거라는 눈초리다. 그리고 지들끼리 소곤대는 걸 들어보니 웨이라이트에 전학생이라는 게 온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다는 것 같다.
로즌피크에 온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나는 기숙사에 혼자 앉아있는 게 더 좋다. 나더러 도시애라고 부르는 여기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 나도 너희 별로거든. 이 촌놈들아. 어차피 옛날 친구들이 나한테 등 돌린 이후로는 나도 친구 만드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최소한 나를 내버려 두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난리통에는 일기라도 쓰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유치원 때 이후로 일기는 안 써봤지만 다시 시작하기 딱 좋은 때인 것 같다. 충고해준 우리 엄마한테 감사. 아,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깜빡했네. 다시 보자. 나의 유일한 진짜 친구 일기장아. 사랑하는 셈이. 찐딴가 본데? 뭐야. 아이씨. 어? 파리 잡았나 보다. 그래, 로즌피크에서의 생활은 박하사탕 같았어. 엄청 맛있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적응하면서 좋아하게 됐어.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야. B를 생각하며 시를 한 편 써봤어. B는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레슬리 선생님 시 창작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 그렇게 좋은 성적 받을 필요도 없었으면서 레슬리 선생님은 시 짓기는 그럴싸한 단어를 많이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셨지. 그 말대로 내 느낌 따라 써봤어. 그의 집 현관에 서 있다. 마음 가득한 바람 움키고 계단 따라 그가 나린다. 붉게 빛난 심장 숨기고 그대 어서 이 문 열어주오. 그 틈으로 아린 내 심장 받아주오. 문 하겠는데? 뭐 안 나오니? 스테이시는 유치한 학교 드라마에서 방금 튀어나온 애 같다. 참고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가지고 놀려대던 바로 걔다. 아주 전형적이다. 금발에 예쁘고 말 많은 치어리더. 심지어 근육질 남친도 있다. 벌써 남을 까대기는 싫은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스테이시는 내가 눈에 띌 때마다 일부러 티나게 내 뒷담을 해댄다. 남 얘기 못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나 진작에 생각 중이다. 슬프게도 스테이시의 지랄 같음을 찾아내는 것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다. 엄마가 또 전화를 했다. 적어도 엄마가 알기로 나는 로즌피크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웨이라이트 고등학교가 전학을 받아줬다고 말했을 때 엄마의 복잡했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고2 전학생을 받아줄 거라고는 엄마나 나나 예상 못했다. 엄마는 내가 도시를 반드시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해줬지만 그래도 엄마만 혼자 두고 떠나온 게 너무 죄책감이 든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찢어진 건 내가 아니라 아빠 잘못이지만 말이다. 아니 너 때문이에요. 마지막 도망 찬스는 이미 써버렸잖아 샘.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런 애들이 꼭 나중 가서 이제 그 미국의 그 총기 난사 흉악범들이 되는 하이 하이 B 말고 나머지 웨이라이트 고등학교 애들은 전부 속이 훤히 보였어. 속 손도 안 댔는데 자기 멋대로 활짝 열리는 문처럼. 그런데 B의 문은 예쁘게 칠해졌지만 꼭꼭 잠겨 있었어. 모두 B를 좋아했지만 그 애를 열어젖힐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 그게 마치 너가 된다라는 듯이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B의 그 화려한 거칠 뒤에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 밝은 미소 뒤에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 그래도 B랑 어울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했어. 그 행복함 때문에 B 곁을 절대 떠나기 싫어졌을 만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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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큼 성큼. 너 이 자식 넌 내 거야. 하이. 아, 저 또 뭐가 보이질 않아요. 정전이에요. 일어났다. 아, 정전이에요. 어, 냉장고에요. 아, 전등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보이질 않아요. 세상이 캄캄해요. 안 켜지네. 전등을 눌렀을 때 불이 보이지 않아. 이거다. 로즌피크에서 맞는 첫 주말. 이름부터 그렇지만 이 동네는 미스터리 호러 장르 배경으로 아주 딱 맞다. 우거진 숲, 끝없는 산등성이, 분명 시체 한두 쯤은 빠져있을 것 같은 호수까지. 호수에는 한번 가서 예쁜 사진 몇 장 찍어봐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가보고 싶은 곳들 모두 계획표에만 적어둘 거다. 계획표에는 숙제가 먼저 잔뜩 적혀져 있다. 왜 웨이라이트 학생들이 수업만 끝나면 학교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선생님들이 주는 압박에 숨이 막히거든. 심지어 주중에도 스테이시 같은 예쁜 애들은 남자친구 차로,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위대한 대중교통의 힘으로 동네에서 그나마 번화한 곳으로 떠난다. 그렇게 학교에 아무도 안 남았을 때면 너무 조용해지기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샌디에이고에 있을 때보다는 덜 외롭다. 적어도 내가 알던 모든 사람이 나를 사탄의 자식처럼 대하며 외면하는 꼴은 안 봐도 된다. 적어도 삶이 일순간에 다 좆돼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되새기지 않아도 된다. 잊어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계속 바쁘게 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는 뭐 하면서 보내지? 나중에 또 보자 일기장아. 사랑하는 쌤이. B는 항상 자기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어. 더 정확히는 늘 한계로 내몰렸지만 그걸 이겨내는데 소질이 있었다 해야 하나? B가 학교 최고 쿼터백이면서 성적까지 좋았던 것도 다 그 덕분이었다. 볼 수 있지. 아, B는 웨이라이트 사상 최고의 쿼터백이었어. 땀에 젖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마음 어딘가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었어. 그 애를 뒤에서 붙잡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 심장이 쿵쾅거릴 때마다 온갖 감정과 생각이 머리로 뿜어져 들어왔어. 그래서 머리가 아팠어. 머리가 아픈데 좋았어. 아픈 게 멈추길 바랐어. 아니, 안 멈추길 바랐어. 그러다가 B가 나한테 하이 한마디만 해주면 아픈 게 갑자기 싹 사라졌어. 그게 나의 최고의 두통약이었어. 안녕. 고통을 없애고 좋은 기분만 남겨줬어. 안녕 안녕 안녕. 아, 야, 이거 진짜 공포물이다. 기숙사 딸린 명문고 학생 치고 웨이라이트의 우등생들은 사실 우등해지는데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오늘 레슬리 선생님 독후감 숙제를 하러 학교 도서관에 가봤다가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 내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비해서 도서관이 훨씬 크다. 여기서 사람 하나 실종될 수도 있겠다. 도서관에 애들이 전혀 안 찾아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도서관이 너무 깨끗하다. 책도 거의 사람 손에 안 탄 것 같다. 스테이시는 독후감 쓸 책을 고를 생각이라도 했을까? 온종일 지 남친 카일 문신 감상하느라 그럴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설마 카일이 대신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카일은 스테이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꾸하느라 바쁘거나 운동하는 자기 친구 이름이 브라이언이던가 랑 뭐 하느라 바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런데 퍽이나 역시 웨이라이트 고교의 앞날을 걱정할 시간에 나 자신에게나 신경 쓰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말은 필요 없어. 두 눈을 열어. 빵끝. 네 눈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예쁜 사랑 노래. 그러니 뒤로 돌아 내게 노래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이에요. 거기 딱 기다려 이씨. 내 피자는 안전히 잘 익군. 그럼 됐다. 노래를 해야 돼? 뭘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애매하잖아? 애매하지 않아? 노래해달라는 게. 여기가 켜진 이유가 있을 것이온디. 앉을 수가 없네. 뭘까? 나한테 뭘 해주길 바라는 거지? 찾았다. 전자레인지에 넣어 이걸. 아니네. 요 왜? 요거 챙겼어. 됐나봐. 정말 그리워. 함께 있어도 그리워. 그 애를 계속 지켜봐. 날 봐주지 않을 때도. 도서관에 다시 갔다. 저번보다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브라이언도 있었다.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양아치의 남친의 절친이 도서관에 기웃거리는 건 누가 봐도 기묘한 일이다. 아마 레슬리 선생님 숙제 때문에 책을 고르러 온 거겠지. 뭘 고르는지 보려다가 하마터면 너무 가까이 붙을 뻔했다. 나는 평범한 찐따 정도로 살고 싶지 소름 돋는 찐따가 되고 싶지 않다. 소름 돋는데 이미? 오호 통제라. 인정하기 싫지만 도서관에서 브라이언을 본 게 오늘 유일하게 일기장에 적을 만한 사건이다. 오늘 있었던 다른 인간과의 교류 중에서 유일하게 뒷담까지는 느낌이 안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적어도 어제 일기와 비교하면 오늘 내용이 다소나마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이제 독후감용으로 선정한 책 목록을 다시 검토하러 가봐야겠다. 또 쓸어올게 일기장아. 사랑하는 쌤이. 음... 그리고 깨닫는 거야. 내가 늘 곁에 있었다는 걸. 어린애들 침대 밑에 있다는 괴물처럼 말이야. 불이 켜졌네. 자,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알았어. 아, 여기 있네. 떨어졌다. 오케이. 나뭇가지로 아마 저거 꺼내는 거겠지? 나올 때 됐다. 뭐 하나 더, 손 하나 더 나올 때 됐다, 지금.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오늘은 케인 선생님의 심리학 수업이 있었다.
놀랍게도 9주 연속으로 수업 내용이 구리다. 이번에는 가면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위에 그림으로 자기 성격을 표현해보라고 했다. 내가 지금 가장 하기 싫은 게 있다면 바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오글거리는 30분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최고로 안 튀는 성격 마스크를 만들어냈다. 이게 만약 내 자소서였다면 아마 저는 책임감 강한 준비된 인재 어쩌고 하면서 시작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신경 쓰이는 건 그 멍청한 수업 내용이 아니다. 애들끼리 마스크를 돌릴 때 브라이언이 뭐랄까 나한테 미소를 지었다. 어쩌다 우연히 쳐다본 거겠지만 왜 그 모습이 수업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맴돌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 사실 수업 끝나고도 계속 맴돌았다. 아무래도 내 멍청한 뇌가 수학 시험 망친 핑계를 열심히 찾고 있나 보다. 처음에 좋아하는 게 브라이언이라 그랬나? B는 날 뭐로 기억할까? 브라이언 맞네. B니까 친구? 이상하네? 아니면 거짓말쟁이? 따지고 보면 B는 나를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나를 몰랐다는 거야. 사실 그건 아무도 몰랐지. 고등학교 생활에선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수많은 가면을 써야 했어. B가 알았던 나는 그저 겹겹이 날조된 허상이었지. 그 가면들을 도저히 벗을 수 없었어. 누구에게도 내 빈틈을 보일 수 없었어. 그랬다면 난 통째로 잡아먹혔을 거야. 더 나쁘게는 B가 나를 완전히 떠났을지도 모르지. 그 연약한 가면들이 낡고 해져서 구멍이 나도 벗을 수는 없었어. 구멍이 나도 벗을 수는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나였지. 누가 안쪽을 볼 수 없게 모든 구멍을 덮는 것. 구멍을 덮어 내 얼굴을 못 보게 해. 거짓말들을 찾아내. 어머. 아이씨.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여긴 아니야? 쏙쏙쏙쏙쏙쏙.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데요. 하나도 못 찾았는데요. 세 개나 찾아야 되는데요. 찾았다. 하나. 좋됐다. 못 찾았는데요, 진짜. 두 개. 자, 화장실에 하나 있어야 돼, 무조건. 억울해용. 다 찾았죠, 그래도? 아니 근데 이게 아까는 이게 순서대로 찾아야 되나봐. 진짜 이러니까 그러지. 억울하다 그죠? 순서대로 찾지 않으면 아예 나오질 않는 거야, 구조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봐야 이제서야 나오는. 아까는 없었잖아. 그런 느낌이지 뭐. 잠시만, 이것도 순서가 있니? 아이씨, 큰일 날 뻔했네. 거짓말쟁이! 거짓말들을 찾아내. 어디였어?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있는데 걔가 또 갑자기 튀어나왔다. 하이, 뭐 볼만한 책 있어?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째선지 심장이 먼저 뛰어대기 시작한다. 브라이언이 내 어깨를 두드리고 나서야 나는 브라이언한테 제대로 집중했다. 샘 맞지? 너 도서관 자주 다니더라? 브라이언이 약간 느끼한 목소리로 물어봤다. 샘 맞지? 너 막 스토킹한 건 아니고 나도 숙제 먼저 빨리 해치우고 경기 집중하려고 여기 가끔 오거든. 그러더니 뭐 재밌는 책을 못 찾았다고 생각나는 게 만화책밖에 없는데 도와줄 수 없냐고 물어봤다.
나는 여전히 약간 놀란 상태였다. 지금 와서 생각나는 건 내가 미저리 아이씨 자꾸 버튼 실수. 내가 미저리는 어때? 스티븐 킹 소설이 입문용으로 좋아라고 말했다는 것뿐이다. 대체 왜? 남자애들은 정말 원래 피 나오고 뼈 부러지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미치겠다 정말. 그 다음엔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다. 걔가 어느 시점인가 다음에 봐 라고 하고 내가 그래 또 봐 라고 답한 것만 확실하다. 미저리 아주 잘한다. 잘한다 샘. 아이씨 잘한다 샘. 내가 이상한 애라는 걸 브라이언이 혹시 아직 몰랐다면 이제는 알았을 거다. 내가 한 일들 전부 B를 위한 거였어. 전부 다 걔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고. 걔는 도대체 왜 그걸 이해 못했던 거지? 다른 인간은 전부 걔한테 독약이었어. 걔를 정말로 아낀 건 나뿐이었다고. 그런데 B는 내가 해준 일에 고마워하지도 않았어. 나는 심파 같은 인생 원한 적 없어. 내가 원한 건 한편의 시 같은 인생이야. 그 애만을 위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시. B만 B만 이해해주면 다른 사람은 전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B가 우리 동네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혹시 잊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내가 지도를 그렸어. 지금이야말로 돌아올 때인 것 같아, B. 네가 좋아하던 장소들은 내 심장에도 영영 새겨졌어. 돌아가봐. 돌아가봐. 아이씨. 어디 갔어? 알고 보니까 여기 호수에서 진짜로 시체가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한다. 어떻게 알았냐면 직접 갔다가 알게 됐다. 어떻게 직접 갔냐면 브라이언이 데려갔다. 띠용? 갑자기 그렇게 됐다. 운동장에서 책 읽고 있는데 브라이언이 갑자기 또 나타났다. 그리고는 하이 라고 하더니 책 너무 재미있었고 자기는 같은 책 두 번 읽어보는 게 처음에 그러더니 지금 시내 나가는데 마을 구경 같이 해보겠냐는 거다. 10분 뒤에는 조 아저씨네 식당을 지나가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거기가 세계 최고 팬케이크 맛집이라고 그랬다. 식당 건너에는 오락실도 하나 있는데 거기 13살짜리 꼬맹이들이 바글거려서 싫다고 그랬다. 도넛 가게에는 브라이언이 꼽은 필수 방문 코스다. 반대로 음반 가게는 별로인데 앨범이 진짜 너무 부족하다나?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곳도 생겼다. 서점이 있었다니. 헬스장이랑 서점이 나란히 붙어있는 게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말이다. 동네 구경이 끝날 때쯤엔 브라이언이 찬양하던 팬케이크도 먹으러 갔다. 창밖으로 기숙사 창문에서도 보이던 거대한 언덕이 있었다. 브라이언은 사실 거기에 자기 비밀 아지트 같은 것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더니 농담조로 잘 나가는 애가 되면 데려가 준다고 그랬다. 저녁 먹고 나서 브라이언은 나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다 준 뒤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나는 지쳤지만 너무 들떠 있었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온종일 꿈꾸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또 자? 좀 어장을 쳤는데요. 이게 다 망상일 순 없을 거 아니야. 조 아저씨네 식당을 지나고 팬케이크 맛집, 팬케이크 맛집, 식당 건너의 오락실, 도넛 가게, 필수 방문, 음반 가게 앨범이 별로, 서점이 있었다니. 헬스장이랑 서점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 팬케이크가 그 다음이구나. 그러면은 식당 건너에 오락실이 있는데 거긴 안 갔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어떡하라고. 항상 뭔가 냉장고 찬장만 들여다보게 되네.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돌아가봐. 좀 더 돌아가봐. B가 우리 동네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혹시 잊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내가 시도를 걸렸어. 아. 아. 이건가? 어? 아이씨. 너니? 너야? 아까부터 하트가 하나 있었다 보니까. 아이씨. 어? 혹시 내가 틀렸을까? 모닝듀 도넛 가게도 그리워. B는 매일 거기 도넛 얘기를 했어. 그 집 도넛 진짜 달긴 했지. B의 마음처럼 말이야. 한 입 한 입이 전부 추억으로 남을 정도였어. 그런데 도넛이랑 똑같이 마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었어. 결국 차갑고 쓰게 변해버렸지. 그 온기가 그리워. 그 달콤함이 그리워. 당장 필요해. 당장 먹어치워야 해. 예? 없고. 냉장고. 오, 도넛. 얘 왜 이렇게 빛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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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얻었어. 아니, 전자레인지가 너무 빛나가지고 갑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날 눌러줘! 이러고 있어가지고. 오늘 골렘팀이 해머헤드 팀을 박살냈다. 왜 사람들이 브라이언하고 카일은 친구 이상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카일이 왕재수 개 반만만 아니어도 둘을 멋진 듀오라고 불렀을 텐데, 아니 자기 이름을 팔에 문신으로 새기고 다니는 애라니까. 내가 보수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걔는 진짜 정신병원 가가지고 한번 받아봐야 한다. 분명 자의식 비대증 뭐 그런 게 있을 거다. 그래도 카이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소름 끼치게 노려보는 것 말고는 나를 가만두는 편이다. 스테이시랑 둘이서 어울려 지내는 이유는 알 것 같다. 근데 브라이언은 왜? 하긴 정반대인 사람끼리 친해지게 된다고들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닐지도. 오늘의 내 개인적인 성과는 브라이언 사진을 찍었다는 거다. 청소년 스토커 샘 홀트를 주의하세요. 몇 년 전 카메라 덕질할 때 샀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간 게 지금 생각해보니 잘한 일 같다. 휴, 사람들 멀리하고 조용히 살기로 한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브라이언을 볼 때면, 그리고 걔가 나한테 말을 걸 때면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나도 조금은 드라마틱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요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름 붙일 준비는 안 됐지만 당장은 기대어 울 사람을 찾는 마음이라고 적은 다음 침대 밑에 처박아둘 생각이다. 오늘 찍었던 사진들하고 같이. B와 함께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1분 1초가 싫었어. 혼자일 때면 나는 무력해졌어.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서 B랑 그냥 수다 떨고 싶었어. 하지만 B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두려웠어. 그리고 나 때문에 B가 트집 잡힐까 두려웠어. 그러다가 어떻게든 용기를 짜내 전화를 걸어도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한밤의 수다는 거기서 끝이었지. 내가 누군지 알아챈 건 아닐지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어. B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마다 진짜로 말을 꺼내보고 싶었어. 가슴이 불타는 듯하던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빨갛게 불타던 그 느낌. 통나무를 받아야 한다는 느낌. 빨갛게. 미친 듯 빨갛게. 사방이 온통 빨갛게. 아, 또 벽에 똥 칠하려고 이거. 아, 여기 왜 또 불 꺼졌어? 뭐 없어? 도구? 이거 왜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요? 이 열쇠를 여기다가? 그럼 여기서? 오! 어, 감도 개빨라. 어머! 어! 화장실로 따라오라는데? 시작한 건 마무리 지어야지. 옹. 아. 아, 문 닫아줘! 추워요. 아! 저기 뭐가 사람이 있는데? 개빨리 그려, 개빨리 그려. 아, 여기 앞에 와있다, 앞에 와있다, 이거 앞에 와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어? 낯선 천장. 어라? 여기는 어디지? 여기가 어디죠? 이쪽이 길이 맞나? 어레레레. 어라라. 잘못 갔나봐요. 여기다, 여기다. 오. 슬슬 뭐 나온다. 슬슬이다. 지금이다. 이거 글 쓰고서 여기 뒤로 밀쳐진다, 이거. 콜튼 언덕에서 만나. 정확한 장소는 알지? 브라이언 한테 보냅니다. 쌤이. 아, 씨발 꿈. 실눈 에바? 왜 에바? 며칠 뒤면 레슬리 선생님 독후감 숙제를 내야 하는데 아직도 못 끝냈다.
누가 신경 쓰이지만 않았어도 원래 나는 하이틴 로맨스는 안 읽지만 이번에는 어째선지 읽어보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꼬여버린 너와 나의 설정 자체는 꽤 평범하다. 제니는 소꿉친구 마이클을 엄청 좋아하지만 마이클이 자기를 친구 이상으로 보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제니는 그게 마이클 주변의 여자애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마이클을 좋아하는 흔해 빠진 여자애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한다. 예? 그 목록으로 뭘 하는지까지는 아직 못 읽었다. 만약에 내일까지 다 읽으면 숙제 제출 전에 퇴고할 시간도 충분하다. 추신, 브라이언은 숙제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왜 궁금해하냐고? 브라이언이 요즘 숙제를 가끔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기꺼이 도와주고 있거든. 왜 도와주냐고? 브라이언이 경기에 집중해야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에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 줄 거 아니겠어. 그니까 내 말은 다 대의를 위한 거지. 막 사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이거 아까 그 여자 까내리기 바쁘던 친구인데 이거 그 여자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 그 당하고 있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상이. 브라이언과 너무 가까이 지내고 싶었어. 그 예쁜 머리통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어머. 그 애한테 기대어 내 가장 깊숙한 욕망까지 다 털어놓을 만큼 가까이. 너 봤구나? 아니면 너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하면서 죽이는 거야 이제? 봤구나 아니야?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날 떠나지 마. 멀리 가지 마. 다른 사람한테 웃어주지 마. 눈길 돌리지 마. 눈길 돌리지 마. 눈길 돌리지 마. 아 여기서 눈길을 돌리면 안 되나 보네요.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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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길을 돌리지 말아줘. 내 눈길을 돌리지 말아줘. 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아이씨 오른쪽으로 쫙 끌어치면 핸드폰이랑 다 날아가는 구조라 끌어칠 수가 없었네. 그럼 감도를 올려. 뭘 할 수 있지. 감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데 내 마우스를 그만해. 불 켜. 안 켜지네. 스테이시가 자기네 집 뒤에서 뒤늦은 우승 축하 파티를 연다면서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걔가 직접 나한테도 얘기를 해줬다는 게 희한하다. 갑자기 걔가 매너 있게 구는 모습만으로도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스테이시처럼 잘 식전은 여왕님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뽐내고 싶겠지. 집에서 혼자 축하하는 쪽이 내 취향이지만 따지고 보면 브라이언을 위한 파티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안 가면 좀 예의 없는 일 같다. 브라이언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나한테 잘해줬는데 최소한 참석이라도 해야겠지. 게다가 내가 진짜로 나타나 버렸을 때 스테이시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리고 아주 어쩌면 브라이언하고 대화까지 성공해서 스테이시를 빡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열 최하위가 최상위랑 대화를 한다. 내가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깨버리면 아마 카일이 고생 좀 할 거다. 폭발하려는 스테이시를 말려야 할 테니까. 분위기 휩쓸리지 말자 샘. 이상한 거 마시지 말고 브라이언이랑 잡담 좀 하다가 나오는 거야. 별일 있겠어? 그냥 이미 여기서 서열 이러고 있는 거부터 나눠놓은 거부터가 이미 너무 별로인 사람인데. 세상에는 서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눈 감은 사람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도무지 알 수 없었어. 내가 근처에 있는 걸 알긴 했을까? 알고는 있었지만 신경 안 썼는지도 모르지. 내 눈을 마주 바라본 건 B가 아니라 썩어가는 내 정신이었어. 외면하고 싶었어. 그렇지만 악취가 진동하는데 눈 돌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B의 관심을 끄는 마지막 방법은 콜튼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어.
내가 어쩌다 그 정도로 비루해졌는 걸까? 비루해졌던 걸까? 방해 없이 한 번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적어도 마음이 정리되고 온전 평온해질 것 같았으니까. 갑자기 왜 자결하려 그러지? 파티 간다며. 브라이언은 매력이 넘쳤어. 모두가 브라이언의 모든 면을 좋아했어. 브라이언이 입만 열어도 사람들 입에서 미소가 떠날 줄을 몰랐지. 난 그걸 보면서 토가 쏠렸어. 자기들하고 브라이언이 무슨 대단한 사이라도 되는 줄 알던 그 미소들. 치는? 그랬으면서 정작 B가 로즌피크를 떠났을 때 나처럼 가슴 아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아니 쟤네는 팬심이고 너는 지금 과몰입이고 B는 너무나 동네를 뜨고 싶어 했고 그래서 스타 선수라는 것만으로는 안심을 못했어. 연병할 모범 학생이 되셔야 했지. 완벽한 생활 기록부만큼 입시에 도움되는 게 어디 있겠어. 내 인생을 그렇게 온통 뒤흔들어 놓고 혼자 떠나버릴 순 없는 거야. 어디서 하마의 사운드가 코뿔소였던 것 같은데? 나도 잘 칠 수 있어! 누구세요? 너가 아니야? 너 맞는데? 너 아니야? 너야? 아야. 아야. 아이 많이도 좋네 이 자식들. 미치겠다. 완전 망했어. 온몸이 고통에 절규하고 있다. 술 먹은 기억도 없는데 브라이언이 너 괜찮아? 라고 문자 보낸 걸 보자 고통은 더 심해지기만 한다. 아니 괜찮지 않았다. 그리고 대체 브라이언이 이걸 왜 묻지? 내가 혹시 걔한테 뭐 잘못했나? 브라이언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들뜨더니 귀여워졌다. 그대로 계속 뒀다가는 파티의 주인공이 될 판이어서 나를 얼른 기숙사로 데려왔다고 한다. 근데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축하드립니다, 샘. 인생 최악의 순간을 새로 쓰셨어요. 하,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죽는 건가? 브라이언한테 진지하게 어디 자살하기 좋은 장소 없냐고 물어봤다. 브라이언은 비밀 은신처에 데려갈 때가 됐네라고 했다. 모든 애들 앞에서 나의 다른 면모를 보여줬으니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면서 얘? 진짜로 나를 콜튼 언덕에 있는 비밀 장소에 데려가 준다고? 내일이면 브라이언이랑 이른바 로즌피크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에 간다.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잠드는 걸 계속 방해하고 있다. 그게 숙취는 분명 아니다. 살인마 같은데? 숨진 채 발견된 실종 여고생. 극단적 선택 가능성의 무게. 로즌피크 경찰은 콜튼 언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샘 홀트 양의 사인을 두고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웨이라이트 아카데미 재학생인 홀트 양은 실종 신고 접수 6일째인 11월 15일 콜튼 언덕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로즌피크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홀트 양 사망 추정일 전후로 쏟아진 폭우로 현장이 훼손되면서 살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아무튼 뭐 어쩌고저쩌고 죽었답니다.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나 이거 볼 거예요. 10월 7일 11월 15일 너무 늦게 발견했는데? 다시 똑똑하니? 아무 누구세요?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나 나가게 해줘요. 뭐 나온다. 아이씨. 여기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가
누구세요? 여기 어디에요? 깜깜해요. Everybody there? 어디 사람 없나요? 저기 있다. 순보를 쓰시는데 누가 민다. 누구만 민다. 셋, 둘, 하나, 고, 슛. 오 마이 갓. 브라이언이 진짜로 내 콜튼 언덕에 들어갔다. 브라이언이 말한 비밀 은신처는 전망이 정말 좋아서 금빛으로 물드는 마을 전체가 다 내려 보였다. 이곳의 최대 장점은 눈에 잘 안 띄고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부주의하거나 술 취한 사람이 여기 왔다가 아래로 구르기라도 하면 며칠이고 발견도 안 된다겠다. 하긴 오늘 나도 술 취해 있었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긴 했다. 거기 앉아 있었던 건 1시간도 안 됐지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B의 비밀 은신처. 브라이언이 찾아낸 콜튼 힐에 버려진 등산 코스야. 세상과 어쩌고저쩌고 온갖 인생 문제들. 콜튼 언덕, 우리의 피난처. 콜튼 언덕이 우리들의 특별한 장소이길 바랐어. 우리만의 장소. 이제 내게 콜튼 언덕은 피 묻은 기억으로 점철된 거대한 돌무더기일 뿐이야. 대체 왜 내 마음을 그렇게까지 부숴놓아야 했던 건데? 나는 그냥 수많은 친구 중 하나였을 뿐인 거야? 그래, 아마 그랬겠지. 더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분명 말했는데도 떠나간 건 그래서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뭔가 선수로 뛰다가 이제 전국급 그렇게 됐는데 밖에 안 나가냐 너 같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발. 자기가 로즌피크에는 그리고 나에게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꼈겠지. 그 애한테 나는 그냥 배경에 불과했던 거야. 배경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누구세요?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토쿠함 숙제는 며칠 전에 끝났는데 김치. 토쿠함 숙제는 며칠 전에 끝나버렸는데
꼬여버린 너와 나가 계속 생각난다. 내 멍청한 뇌가 자꾸만 나랑 주인공 제니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나머지 부분을 요약하자면 제니는 질투에 가득 찬 나머지 마이클을 좋아하는 모든 애들에게 마구잡이로 해방을 놓는다. 결국 제니가 다른 애들을 전부 제쳐버렸을 때 마이클은 제니가 했던 짓들을 전부 알게 된다. 마이클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로 제니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결국 끝에 가서 둘이 잘 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귀여운 사이코 친구의 감정이입을 하는 건 아니다. 넌 이미 귀엽지 않고 사이코패스는 맞는데. 브라이언은 마이클이랑 비슷하다. 인기 많고 근육절고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 브라이언 주변에는 워낙 온갖 일이 많다 보니 그게 브라이언의 속내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 정도는 안다. 그런데 그런 따분한 거 말고 다른 부분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난 네 편이야. 끝내 브라이언은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뤘어. 기회가 생기자마자 로젠피크를 떠나버렸지. 반면 나는 낡은 기억의 구덩이 속에 갇혀 나만의 끝없는 악몽에 잠긴 채 질식해갔어. 날 떠나지 마. 어우 못생겼어. 밤낮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나를 둘러싸. 거짓을 말하는 속삭임. 뇌를 조각조각 먹어치우는 속삭임. 무슨 짓을 해도 그 속삭 안돼 또 들리기 시작했어.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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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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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고. 누구세요? 끊어요. 말 안 할 거면. 갈수록 심각해져. 이 씨발 놈의 마을이 내 마음에 족같은 틈을 만들었어. 레슬리 선생님이 어쩐 일로 쉬운 시 창작 문제를 내주셨다. ABCB 운율 구조만 맞추면 유명한 시를 패러디해도 괜찮다고 하셨다.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삐약 네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미약. 이건 랩 아니야? 이번에는 먼저 물어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 이번엔 혼자 해도 괜찮다고 했다. 누가 보면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혹시 브라이언 자존심을 건드려버린 게 아닐까 걱정된다. 누가 내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 느낌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무시해줘. 왜 이럴 때만 감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그 틈새가 계속 벌어져.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도 같이 커져. 벌어진 틈 뒤에서 수많은 눈알이 날 쳐다보고 있어.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낄 때 남은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어. 그 덕분에 내 기억은 어둠 속 곳곳에 흩어졌지. 이제 조각난 기억을 되찾을 때야. 으... 여기 무조건 하나 있다. 없어? 거짓말. 화장실 찍어야 돼가지고 먼저 안 나온 거지. 무조건이라니까.
진짜 없어? 응? 야, 여기는 전기가 들어오는데 왜 딴 데는 전기가 안 들어오냐? 어? A, B, C, D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막 붙여도 되나? 이거 힌트를 줬던가 뭔가? A, B, C, D. 뭔가 힌트가 있었나 이게? 뭐라고 써져 있는지나 제대로 봐볼까요? 그것은 흡사 온화한 행복을 주는 그대의 웃음, 빠져드는 그대의 시선, 태양의 광선. A, B, C, B. 어쩌란 거야? 자, 정답 안 사람? 행복하고 위아래 바꿔봐. 오, 뭔진 모르겠지만 됐어. 브라이언 같은 모범 운동선수가 툭하면 같이 학교짤 궁리하는 카일 같은 애들이랑 친하는 건 진짜 웃기는 일이라. 아무리 착한 애여도 스포츠 스타가 되면 결국 카일 같은 양아치랑 같이 지내게 된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된다. 딱히 도와주는 게 부담되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브라이언 성적을 진짜 잘 받으려고 한다. 내가 듣기로 브라이언은 이 지역 미식 축구 스타라서 대학 진학 걱정은 없다는데 어쩌면 극성 맞은 경찰 아버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는 습관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브라이언이 해머헤드 팀과의 재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쉬운 숙제를 하나 도와줬다. 여기 선생님들은 시험 끝났다고 애들 놀게 놔두고 그런 거 없나 보다. 카일이랑 말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대화 같은 거 안 해봐도 어떤 애인지 뻔하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노려보는데 한번 그러면 그날 온종일 진저리가 쳐진다. 거기에 스테이시까지 합세해서 브라이언이 나랑 얼마나 급이 다른지 떠들어대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아니 카일이나 데리고 놀 것이지 왜 귀찮게 구는데. 네 남친한테 드라이브나 시켜달라고 하라고.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란 말이야. 브라이언한테 나쁜 영향 끼치지 말고. 지지고 볶고 잘 살란 말이야. 어 뭔데? 아 좀 불 좀 켜주면 안 되나? 이거 불 켜지네 저기 가면. 누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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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인데요? 자 뒤돌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지 않는 거 보면 뒤돌면은 여기서 빠지거나 하면은 자 3, 2, 1 누구세요? 너네 집 앞에 와 있어. 문 열어줘. 춥다. 창문을 보고 있는데 왜 보고만 있어? 갑자기 찾아오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누구세요? 뭐야? 그린하트 칼리지 조기팍 어쩌고저쩌고. 화장실에 화장실 여기 남자 화장실인지? 뭐야? 어? 뭘 쳐 웃고 있는 거야? 뭐지? 음?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거 누르라고? 역 지금이다. 뭘 쳐 웃는 거야? 왜 쳐 웃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어쩌라고?
여기가 어디예요? 뭐가 보여요? 사진이 안 찍혀. 뭔데? 야, 완전 검정 화면인데? 응? 뭐 어쩌라는 거지? 걷고 있긴 한데. 뭔데? 아니, 정말 짜증나 죽겠네. 아니, 세상을 너무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어. 원래 이렇게 짜여진 거야? 뭐야? 예? 어디서부터니? 예? 이거 뭐였죠? 아, 깜깜해서 길 찾기가 힘들어. 뭐가 대롱대롱 하고 있네. 세 번 전화 받아야 됩니다. 물 마셔야지 이 시간에. 아유, 정말 그지 같은 거 봐.
아, 나 근데 여기서 어쩌란 건지 모르겠네. 시간을 조금 버티면은 여기가 열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틀린 건가? 들어가니까 사라지긴 하던데. 화면 아까 돌렸었던 거야, 아까는. 얘 지금 문 앞이어야 되는데. 어? 아, 오! 우와! 오늘 강당에서 그린아트 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있었다. 전학해 온 첫날부터 사방에 온 포스터가 붙어있던 그 학교다. 방과 후에 할 일도 없겠다. 거기 가서 내 소중한 시간을 홍보물이나 읽으며 보낼 생각이다. 그런데 예전 도서관에서처럼 예상치 못하게 브라이언을 거기서 발견했다. 브라이언은 조기 입학 프로그램 부스에 서 있었다. 말에 걸려 하다가 대신 방으로 도망쳐서 침대로 뛰어들었다. 난데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웃기는 하트 낙서들 때문이다. 그래, 또 그 하트를 봤다. 이제는 강당 벽에도 그려져 있었다. 처음 봤을 때는 누군지 몰라도 애인이랑 관계가 불안한가 보네 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그런데 사실 나도 불안해할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깊은 속마음에서는 나도 여기저기 그런 하트를 그려대고 싶다는 걸 안다. 하지만 입시 설명회에서는 서 있는 브라이언 모습을 보자 현실의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1년, 2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된다. 매일 눈을 뜨지만 잠에서는 깨지 않아. 그리고 반복되는 비오던 그날 밤, 생기 없는 나의 방, 끝없는 악몽. 아무런 목적 없이 눈 뜨는 걸 반복할 뿐인 삶. 이번에는 기다려볼 만한 가짜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아. 오래전 브라이언을 향한 내 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됐던 그때 나는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어. 하지만 일상은 예전과 똑같이 흘러갔어. 브라이언은 학교 최고의 스타였고 나는 여전히 그냥 브라이언의 친구도 아닐걸? 로즌피크 같은 동네 사람들은 뭐든지 그대로인 걸 좋아하거든. B와 나 사이에 뭐라도 변화가 생기면 B와 그 주변 모든 것까지 망쳐질 게 뻔했어. 어쩌면 졸업한 다음에 그때는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면서 나 자신을 달랬어.
심장을 태우는 불이 혼과 몸까지 집어삼키게 놔뒀어. 겁쟁이라고 나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지만 누리고 있던 작은 행복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 난 그저 침대에 혼자 웅크린 불쌍한 어린애에 불과했어. 피해망상. 불쌍한? 나한테 그런 너그러운 표현이 어그러긴 하나? 아니. 내가 정말 언제나 피해자일 뿐이었나? 아니. 그때 어차피 내 잘못을 따질 사람도 이제 없잖아. 너가 죽였니? 이미 다 끝났어. 모두 나를 떠났다고. 아무래도. 그런데 왜 이렇게 쫓기는 기분이 들지? 왜 항상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느냐 말이다. 마치 누가 계속해서 내 잘못을 가려내려는 것처럼. 음,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게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순간부터 그나마 누리고 있던 내 소소한 행복들이 전부 무너지기 시작했어. 이 일기장의 절반은 스테이시가 못된 년이란 얘기를 하는데 썼지만 이제 그 수준을 넘어 얘 정신이 좀 불안한 것 같아. 어쩌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데 문제는 브라이언까지 이상하게 군다는 거다. 최근에 나한테 말을 건 적이 별로 없다. 게다가 평소보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결국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더러 어제 또 전화했냐고 물어본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는 벙친 얼굴로 쳐다보는 것뿐이었다. 진짜 걸었던 적은 없었어. 진짜 걸었던 적은 없었다는데? 없었다는데? 내 인생은 언제나 안 좋은 쪽으로만 변해. 원래 삶을 지켜보려 해도 아무 소용없어. 왕따 당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도시 출신 여자애. 나한테 걔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이거 삶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나 말고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둘이 얘기하는 걸 봤지. 잘 보이진 않았지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지. B가 걔를 웃게 하고 있었어. B를 향한 내 마음을 비웃는 미소가 또 하나가 늘어난 거지. 내가 그 순간 어느 감정을 느꼈는지 아무도 상상 못할 거야. 새롭게 찾아온 변화가 난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스테이시도 마음에 안 들었 했지. 게다가 스테이시는 걔처럼 남들 앞에서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을 놓칠 성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스테이시가 걔 일기장을 훔쳐보기 시작한 건 거의 뭐 당연한 일이었어. 스테이시는 걔 일기를 몰래 몇 장 찍어서 나랑 자기 친구들한테 보냈어. 우리 모두 다 그 유치하고 뒤틀린 장난질에 동참하길 바라면서. 난 처음엔 그 얘기에 별 관심 없었어. 브레이언이 그 걸레년을 데리고 로즌피크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다는 부분을 읽기 전까지는. 그동안 여자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웬 왕따랑 놀러 다닌다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몸살이면서 사는 건 때려치기로 마음먹었지. 아니 잠시만, 다른 제3자가 생겼는데? 분명히 무슨 수를 써야 했어. 그래서 스테이시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내줬지. 아주 간단한 계획이었어. 몰래 그 도시년 술에 약을 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쪽팔린 꼴을 당하게 만드는 거였지. 그 정도는 해야지 분수를 알 테니까.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흘러갈 계획이었어. 피가 갑자기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말이야. 진짜 귀여워했다는 거임. 브라이언은 애가 진짜 귀여웠다는 거임. 오케이, 끝났고. 아침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손이 다시 떨린다. 사물함을 열었을 때 갑자기 뭐가 쏟아지면서 일이 시작됐다. 뭔지도 모를 상황에 몇 초 동안 내가 정지했다. 간신히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수십 장은 되는 사진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전부 브라이언 사진이었고 그 위에 뭔가 적혀 있었다.
전교생이 다 그 복도에 있었다. 모두 사진을 봤다가 나를 보더니 다시 사진을 봤다. 브라이언도 거기 있었다. 날 보는 얼굴에는 역겨워하는 얼굴이 표정이 가득했다. 브라이언은 몸을 돌려서 자리를 떴다. 한마디 말도 없이. 나는 따라가려고 했다. 무슨 말이든 어떤 말이든 하려고 했다. 그런데 바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지 다 파악했다는 것처럼 웅성거리는 게 들렸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브라이언은 문자에 답장을 안 한다. 말을 할 사람이 없다. B는 항상 걔하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어. 거짓말. 그렇지만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만큼 머릿속이 온통 꽃밭은 아니었지. 나한테 어떻게 거짓말. 내가 볼 때 샘은 비참하고 공허한 자기 인생을 채워 넣으려고 브라이언을 이용하고 있었어. 내가 그걸 가만 놔둘 리 있나. 지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알았던 거야. 주제 파악도 못하는 년. 감히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가 꿈만 꿨던 삶을 가로채? 스테이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짓을 계속했어. 남의 비밀 파헤치는 거 말이야. 그 존만한 년 다이어리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계속 나한테 보내줬지. 그 두 명이 콜튼 언덕에 갔었다는 사실도 그렇게 알게 됐어. 그러니까 다른 애의 추억을 자기 추억이라고 일기장을 썼네. 1학년 때부터 콜튼 언덕은 B와 나만의 공간이었는데 그년이 거길 가버린 순간 그게 아무 의미 없어진 거야. 어떻게 B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얘가 자기 망상인 거지.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걔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년인지 브라이언한테 보여주는 것뿐이었어. 그래서 일기장에 쓰여있는 역겨운 내용들을 계속 읽어나갔어. 동시에 나는 어떤 감정을 떠올렸어. 내가 B에게 반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이거야말로 내 본심이라는 생각이 교차하던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사라지지 않던 그 느낌. 다이어리 아직도 못 찾음? 자기야 이거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 못 찾았냐고. 내가 가끔 방 들어오는 거 눈치챘나봐. 일기장이 안 보여. 자기야 얘네들 갈라놓는 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잊어서 못하시겠다? 그럼 때려치시든가 그럼. 자기야 제발 저 브라이언이 얘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아우 시끄러. 상담사 선생님이 오늘 나를 불렀다. 펀저 선생님은 소문이 전부 진짜냐고 물어봤다. 학교에 온통 하트를 그린 게 나였다는 소문, 그리고 브라이언을 내가 스토킹했다는 소문. 이쯤 되면 학교 전체가 다 미친 것 같다. 나는 그 연병한 하트가 S랑 B 모양으로 그려진 것도 몰랐다. 그리고 언제부터 S랑 B로 시작하는 이름이 샘하고 브라이언밖에 없게 됐는데, 심지어 이제는 더 미친 얘기가 나돌고 있다. 아동 성추행범의 딸 샘 홀트. 금지된 사랑을 갈구하다. 스테이시는 우리 아빠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걔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조지지 못해서 지랄이야? 그리고 씨발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혹시 그거 알아? 이제 더는 못 해먹겠다. 브라이언이 내 해명을 들어주길 기다리는 것도 이 돌아버린 상황을 어쩌고저쩌고. 브라이언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동시에 나는 어떤 감정을 떠올렸어. 내가 B에게 반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다가 기억이 났어. 샘 일기장에 자기 아빠 얘기가 있었어. 걔가 이 동네에 찾아온 이유가 거기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뒤를 캐봤지.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 청소년 성폭행 가해자 케이스 홀트 검거. 끝내주는 정보였지. 완벽한 결말을 찾아낸 거야. 이제 이야기의 남은 부분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였어. 샘 홀트가 한밤중에 브라이언 목소리를 들으려고 공중전화로 간대. 샘 아빠는 애초에 결혼을 어떻게 한 거임? 어린애만 좋아한다며? 샘 엄마도 원래 그 변태새끼 피해자였던 거 아님? 우와. 샘 홀트가 몰래 브라이언 사진 찍어서 사물함에 보관한대. 샘인가 걔 존나 용감하네. 전교생이 다 지네 아빠 얘기하는데 학교 나올 생각을 어케함. 인정한다. 샘 홀트가 브라이언이 자기 거라고 학교에 온통 낙서하고 다닌대. 샘 홀트 자살 어케 안함? 우리 아빠가 중딩 찝적됐다고 뉴스 떴으면 난 벌써 혀깨 물고 뒤졌어. 왜 이렇게 번역이 잘 됐냐? 한국 게임이냐? 사랑하는 아빠가 남긴 빈자리, 그 구멍을 어떻게든 채우려는 도시 출신 애정결핍녀.
그쯤 되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지. 누구라도 심지어 브라이언이라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게 틀림없었어. 아, 국산이야? 아하, 스테이시는 내가 만든 소문을 퍼뜨렸고 그동안 나는 다른 준비를 해나갔지. 만만치 않았어. 브라이언이 화장실로 간 걸 찍으려다가 들킬 뻔한 적도 있었지. 그래도 계속했어. 내가 찍은 모든 사진은 차마 못했던 나의 고백이었고 내가 그린 모든 하트는 브라이언을 위한 내 희생이었어. 아우씨. 샘에 관한 의심이 충분히 퍼졌을 때쯤 샘 사물함에 그때까지 찍은 사진을 모두 쑤셔 넣었어. 대망의 폭로가 이뤄지던 순간에 B가 거기 있었던 건 사실 예상하지 못한 행운이었어. 드디어 끝이었어.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일만 남았지. 그랬는데 스테이시의 그 망상 가득한 머리가 펑하고 터져버린 거야. 뭔데? 뭘 봐야 되는 건데? 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걸까? 어쩌면 평생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몰라. 농담, 넌 죽을 거얌. 열어. 뭐 어째야 되지? 아, 이거구나. 나를 계속 이따위로 대해. 또 내가 끝까지 참아줄 줄 알았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내가 진짜 모를 줄 알았어? 나 이용해서 샘이랑 브라이언 사이 갈라놓고 그 다음에 샘하고 재미 좀 보시겠다? 그러시던가. 나도 브라이언한테 지금까지 네가 한 짓거리 다 알려주면 꽤 재미있었으니까. 온 학교에 그 병신같은 하트 그리고 돌아다닌 게 너라고 말해주니까 걔 표정이 어땠는지 너도 봤어야 하는데. 이제는 브라이언도 없겠다. 행복한 새 인생 즐기길 바란다. 그리고 그 대학 포스터는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앉았던 거야? 거기 나온 여자애도 마음에 들던? 그래서 포스터까지 찢어갔어? 제발 상담이나 받아. 나한테 전화할 생각은 하지 말고. 오, 스테이시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요. 야, 제발 스테이시가 착각한 거야. 다 오해라고. 아무 의미 없는 장난이었어. 그게 다야. 이러지 마, 삐. 뭔가 문자 답장 좀 해줘. 부탁이야. 스테이시가 그 얘기를 해버렸을 때 브라이언은 나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고 그날 이후로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란 걸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 똑같아. 매번 족같이 똑같아. 또 나만 혼자 남겨지고 고통받게 된 거야. 이번만큼은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했어. 어머. 어? 어? 핫? 핫? 아씨. 누구세요? 안 열리는데요. 집에 빠루가 있나? 이 약은 뭐람?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저거 어떻게 열어요? 저거 어떻게 열어요? 여기 왜 이렇게 탔어요? 원래 이랬나? 뭐예요?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지요?
아씨, 불이 왜 안 켜져? 화장실은 안 들어가. 통나무를 받아 일단. 아, 이거 뭔가 주변에 뭔가 있을 것 같은디요. 화장실 깜깜하잖아. 저기 들어가라고 해놓진 않았겠지. 게임 특성상 카메라도 없고 지금, 그지? 그럼 대체 무엇을 어찌 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뭘 하길,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너? 여기 있어야 하는 거 맞잖아. 뭔 소리지? 책상에 종이? 요거? 이거야? 이거니? 와우! 누구세요? 알아? 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아닌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 이 그지 같은 곳에 또 오게 되다니. 불런에서 간 게 이제 브라이언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구나. 그럼 왜 저런 위험한 데 서 있고 난리? 어머, 카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카일? 아이씨, 카일이. 아이씨, 하필 카일이요. 저거 찾아야 되는구나. 제 가방에 있는 그 증거를 빼야 되네. 근데 아직 걸려 있는 거지. 아직 안 떨어진 거야. 아니네, 떨어져 있네. 살려줘. 아, 뭐야, 이중으로? 뭔데? 아, 지문 다 묻는다, 이 친구야. 범죄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가방을 통째로 태워. 샘의 소유물. 아, 일기장이 다른 거네. 이게 뭐람? 어? 아이씨.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겨? 사실 그건 사고였어. 죽일 의도는 없었어. 아니면 혹시 의도가 있었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그때 한 짓들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나?
콜튼 언덕 사건 이후 나는 금방 팀을 떠났어. 그 다음에 학교를 떠났고 나중에 듣기로 브라이언은 대학에 쉽게 붙었다고 했어. 그리고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마을을 떠났어. 스타 선수의 성적까지 좋았던 게 예상대로 잘 먹혔던 거지. 브라이언은 자기 엄마가 죽은 뒤로 쭉 로즌피크를 떠날 생각을 키워왔었어. 정떨어지게 걔네 아빠는 삐를 동네에 붙어있게 하는 데 도움이 안 됐지. 삐는 그 계획을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미 어머니를 잃은 지역 스타를 향한 관심에 지쳐 있었거든. 마을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줘봐. 난리가 났겠지. 그렇지만 떠나겠다는 암시는 종종 했었고 그때마다 난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심지어 학교에 널린 대학 홍보 포스터들마저 나를 비웃었어. 내게 예정된 비극을 조롱해댔지. 거봐 너 여기 혼자 죽을 거라니까.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B가 샘한테 관심을 보인 건 걔가 잘해주기만 하면 쓸개까지 내줄 만큼 외롭고 순진한 전학생이기 때문일 뿐이란 걸. 하지만 질투심이란 건 강력한 괴물이고 결국 내 정신을 집어삼키고 말았어. 그리고 금세 분노가 날 지배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난 브라이언을 대신해서 내 분노를 받을 다른 누군가 필요했어. 브라이언이 떠난 뒤에도 그 분노는 남았어. 아직도 잠들 때마다 나를 뒤덮고 눈 뜰 때마다 더 심해져. 그리고 이제 다시 잠에서 깰 때가 됐어. 아, 이 약들이. 그런데 뭐하러? 쳇바퀴 도는 현실로 돌아오려고? 꼴랑 몇 분씩 옛날 생각 잊고 싶어서 주사바늘이나 꽂아내며 사는 그런 현실로? 레슬리 선생님이 전에 한번 말해준 그 소설이랑 똑같아. 세상에서 제일 짧은 공포 소설.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 노크 소리를 들었다. 난 방에 홀로 앉아 있어. 세상에는 나뿐이야.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누군지 모르지만 문은 안 열어줘. 아무도 못 들어와. 아무도 안 나가. 지쳤어. 이제 끝내고 싶어. 이제 그냥 눈을 뜰 거야. 이제 그냥 문을 열 거야. 누가 기다리든 뭐가 기다리든 상관 안 해. 그런데 일기장은 어떡할까? 언제나 나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되새기려고 써온 이 일기장. 이게 없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 덕분에 미치지 않을 수 있던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 이거 불태우나 보다 라이터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아니, 이젠 인정할 때가 됐어. 나는 거짓된 기억을 안고 살았어. 내가 겪었던 모든 거지 같은 일들은 모두 내 탓이야. 이제는 태워버릴 때가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쩌지?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서 날 기다리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불구덩이와 함께 남아서 다 놓아버릴 수도 있어. 뭘 선택하든 이제는 불을 붙일 시간이야. 오우 쉣. 뭔 불이 있다고 그러나요? 구라치지 마세요라. 나가야 되게 만들어주는 건가? 일부러 불 질러가지고 방에? 아씨 깜짝이야. 아 살려주세요. 기어서 나가 이. 아 샘의 영혼이. 켈록 살려주세요. 집에 불이 났어요. 제가 약쟁인데요. 집에 불이 났어요. 콜록콜록. 아 누구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산화되어 버려. 천상의 빛. 까지가 약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자살로 알려졌던 샘 홀트 양 사망 사건의 전말이 당시 하우였던 한 남성의 자백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끝이가 났습니다. 아, 러브쌤 재미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컴컴하고 다 분위기 조성인 거 알지만 그래도 눈 아프고 아무튼 다 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아,
끝난 김에 화장실 좀. 재미가 있었다.